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성경 속 인물,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한반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하는 흥미로운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성경과 한국사를 넘나드는 짜릿한 경험이 될 겁니다. 먼저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잠시 되짚어 볼까요?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모세의 지도 아래 탈출을 감행하게 되죠.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반면 뒤쫓아온 이집트 군대는 갈라진 바닷물에 갇혀 모두 수장되고 말죠. 이 엄청난 사건이 대략 기원전 1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300년에서 3400년 전쯤에 일어났다고 추정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반도,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원전 13세기,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한반도는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고인돌과 같은 거대한 무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통일된 국가 체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여러 부족 사회가 존재했고 각자 나름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조선이 건국되기 전, 즉 단군 신화가 등장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한반도에는 찬란한 역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은 당시 한반도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늘었고 이는 인구 증가와 사회 발전을 가져왔겠죠. 또한 청동기 유물들은 당시 사회의 계급 분화와 권력의 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시작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문명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록 두 사건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같은 시기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두 개의 다른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여행과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만약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이 한반도로 왔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반도의 넉넉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던 여러 부족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상상이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상하며 성경과 한국사를 넘나드는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두 사건 모두 인류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응원하며 오늘의 시간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